법흥왕 볼게요.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불교공인, 율령반포, 병부 설치, 건원, 연호 사용했고, 금강가야 정복했고, 상대등 설치했고, 울진봉평 신라비 세웠고, 양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암기를 위한 일단 배경지식으로는 지증왕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죠. 법흥왕은 불륜을 통해서 전성기의 디딤돌을 쌓았다. 율령반포 불교공인 말고도 이 전성기의 디딤돌을 쌓은 역할들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율령반포 17관등 및 공복을 제정했어요. 공복은 자비, 청황 4가지 색깔로 했죠. 저희 고이왕 할 때 했었어요. 백제는 16관등에 공복은 자비, 청 3가지 색깔로 했다. 근데 백제 걸 참고한 거야, 신라는. 그러니까 백제보다 뭐라도 하나 더 해야겠죠. 그래서 관등은 17관등, 그리고 공복도 자비, 청에다 황을 하나 더 붙여서 자비, 청, 황 이렇게 4개로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것까지 같이 붙여서 외우려면은 자비를 청합니다. 짠 담비는 노 싫다 뭐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적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신라는 유난히 신라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2차돈이 죽으면서 불교를 공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법흥왕 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시기고, 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할 때 연호도 사용한다. 그래서 법흥왕에서 진덕여왕 때까지의 왕들은 전부 다 연호를 가지고 있어요. 외울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어떻게 외우냐? 법흥왕은 이름이 법으로 흥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령,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령반포도 법흥왕이다. 법으로 흥한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은 법흥왕에서의 법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불법. 그래서 불교.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왕이다. 그래서 법으로 흥했다. 여기서의 법은 율령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불법, 불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불교공인과 율령반포는 법흥왕 이름만 가지고도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해요. 군사 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진흥왕, 다음 왕인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름의 법흥왕의 법, 병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게 법, 율령, 불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법과 병이 비슷하니까 병부, 이렇게 법 가지고 3가지를 법흥왕의 법을 가지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신라 최초의 연호인데, 신라 왕은 언제 연호를 사용하냐?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왕들은 전부 다 연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교식 왕명의 그 첫 번째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이잖아요. 그래서 법흥왕 때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초로 사용한 연호이기 때문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건은 세울 건, 원은 근원원이에요. 근원을 세우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인 거에 건원을 많이 붙이는데, 중국 최초로 사용한 연호가 한무제 때 건원이라는 거고, 고려 성종 때 발행한 건원중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최초의 금속화폐예요. 그래서 건원이면 최초라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최초의 연호는 언제 사용했어?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식 왕명을 처음 시작한 법흥왕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흥왕 때 최초 연호를 사용했고, 최초 연호는 건원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금간가야를 정복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거든요. 근데 법흥왕 때 금간가야를 정복하고 대가야와는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법흥왕이 금간가야랑 대가야 둘 다 치기는 버거워. 그러니까 일단 대가야랑 동맹을 맺고, 결혼동맹을 맺고, 그런 다음에 금간가야를 먼저 정복을 해요. 그리고 다음 왕인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하는 거죠. 저희 신라 때 고이왕 때 목지국을 정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근초고왕 때 마한을 병합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성기의 디딤돌을 쌓은 고이왕 때 목지국,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 마한, 이것처럼 법흥왕, 디딤돌을 쌓은 법흥왕 때 금강가야, 그리고 전성기인 진흥왕 때 대가야, 이런 식으로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해야 될 건 법흥왕 때 금강가야 정복하면서 대가야는 결혼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그리고 법흥왕 때 상대등이 설치가 돼요.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의장이에요. 귀족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귀족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불교를 공인했어요. 귀족들 입이 대빨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귀족을 달래기 위해서 기브앤테이크로 상대등이라는 걸 설치해줘서, 야, 너희들 화백회의 의장 상대등 해서 귀족 세력 대표로 상대등 내가 설치해줄게. 이러면서 귀족들에게 하나 우는 아이 젖주는 심정으로 던져준 게 상대등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등이 있으니까 화백회의에 그 힘이 세졌겠죠. 그래서 화백회의가 국가기구화된다.
그래서 진흥왕이랑 또 비교를 할 게 화로 시작되는 게 진흥왕은 싸움 전성기를 맞았는데 왜? 화랑도의 힘이 컸죠.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기구화한 진흥왕.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진흥왕 때 전쟁을 잘했는데 왜? 화랑도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기구화한 게 진흥왕이에요. 똑같은 화자, 화백회의를 국가기구화한 건 버풍왕이다. 진흥왕이랑 비교를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화로 시작되는 게 화백회의, 화랑도가 있는데 진흥왕 때는 화랑도, 그리고 버풍왕 때는 화백회의, 국가기구화.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화백회의 의장이 상대등이다. 무슨 얘기예요? 상대등은 국왕과 파워가 대등하다. 귀족 세력의 대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상대등 하면 국왕과 대등한 파워를 가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신라 수상은 상대등이에요. 백제의 수상, 백제의 귀족 세력 탑은 상좌평이에요. 상좌, 높은 곳에 앉다. 그래서 상좌평은 백제다. 신라는 상대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울진, 봉평, 신랍이라는 걸 세워서 버풍왕의 영토 확장과 율령이 있다는 걸 율령 반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율령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울진, 봉평, 신랍인데 이거를 율령 반포한 기록이 여기에 있으니까 율령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진, 봉평, 신랍이라고 외우세요. 그럼 율진, 율령? 율령은 누구예요? 버풍왕이잖아요. 그래서 버풍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진, 봉평, 신랍이에서 이걸 율령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율령 반포한 버풍왕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버풍왕 때 백제를 통해서 양나라와 수교를 했다. 이건 좀 내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실 분만 아시면 되는데 이제 백제 버풍왕, 신라 버풍왕 때 백제는 무령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나라의 스님 원표가 신라의 불교를 전파해서 불교 공인을 도와줬다. 불교 공인의 핵심 역할을 한 건 이차돈이에요. 근데 이차돈의 순교 덕분에 불교를 공인했는데 거기다 한 표를 보탰어. 원표니까 원이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표를 더 보탰다. 그래서 한 표를 더 보태서 힘을 좀 더 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원표가 한 표를 더 보태서 2차돈의 순교에다 한 표를 더 보태서 불교 공인을 서포트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원표가 한 표를 더해줬다. 2차돈의 순교에다 한 표를 더해줘서 불교를 공인을 서포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신라 내무랑 공부할 때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과 교류를 했다. 위두의 친서를 전진에 보냈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무랑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과 교류를 했고 신라 버풍왕 때는 백제를 통해서 양나라와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과 다이렉트로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 내무랑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전진과 교류를 했고 신라 버풍왕 때는 백제를 통해서 양나라와 수교를 맺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흥왕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역하기 위해서 한강 하류를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역하기 전에는 중국과 교역하려고 고구려를 통해서 그리고 백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중국과 교역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